결국 이란이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4일 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해운사 HMM 소속 화물선 HMM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호르무즈에서는 미 해군 구축함 2척과 이란군이 순항미사일과 드론, 고속정까지 동원된 정면 교전을 벌였고, 이란은 한국 선박뿐 아니라 UAE와 오만의 민간시설까지 무차별 타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5월 4일 한국 시간 저녁 8시 40분경 두바이 북쪽 약 36km 해상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선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HMM이 운항하는 다목적 화물선 HMM 나무호입니다. 파나마 선적의 신조선으로 승무원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도 진압돼 현재 두바이로 예인될 예정입니다만, 문제는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직접 타격한 것으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도 빨랐습니다. 한국 화물선이 직접 공격을 받자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기하던 한국 관련 선박들을 전부 카타르 해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사실상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일시 중단시킨 셈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HMM 나무호 외에도 UAE 미나 사크르 서쪽 약 14km 해상에서 신원 미상의 선박이 또 한 척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상보안업체 집계에 따르면 5월 4일 하루에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최소 3척의 상선이 동시 다발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직접 때렸다는 건 이제 미국 동맹이라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왜 이란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왔을까요?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 작전, 코드명 프로젝트 프리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일, 5월 4일부터 미 해군이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상업 선박들을 직접 호위에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자유작전입니다. 이란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에브라힘 아지지는 같은 날 5월 3일 미국이 호르무즈에 개입하면 이는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이란군이 해협을 통과하던 UAE 관련 유조선을 드론 2기로 공격합니다. 다음 날인 5월 4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측이 이란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미군 군함과 상선은 모두 공격하겠다고 공식 위협했고, 해협 전역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지도까지 공개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연계 매체들은 미 군함을 향해 경고 사격까지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5월 4일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미국 국적 상선 2척을 안전하게 호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란은 호위 함대를 향해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고속 공격정 6척까지 투입해 상선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속정 6척은 모두 미군에 의해 격침됐고 미사일과 드론도 전부 무력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5월 4일 기자들 앞에서 미국 호위 함정이 공격받으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리겠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란의 공격에 대해선 대규모 공습은 없었으니 휴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즉, 호위는 계속하되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계산된 선긋기입니다. 참고로 이날 하루 동안 미군은 총 50척의 선박의 회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호르무즈 일대가 사실상 전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호위 작전이 성공하자 이란은 더 큰 도박에 나섰습니다. 타깃을 미국 동맹국의 영토 자체로 옮긴 겁니다. 5월 4일, 이란은 UAE 영토를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동시 다발 발사했습니다. UAE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처음에는 순항미사일 3기를 요격하고 한 기는 바다에 떨어졌다고 했지만 추가 보도에서는 탄도미사일 12기, 순항미사일 3기, 드론 4기를 요격한 것으로 규모가 더 크게 갱신됐습니다. 특히 UAE의 핵심 석유 허브인 푸자이라 산업지대가 표적이 됐고, 이 공격으로 인도 국적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만도 피해를 봤습니다. 오만 무산담주 북하 지역 티바트 일대에서 이란 발사체가 주거용 건물에 떨어져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도적 표적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분명한 건
이란의 공격이 더 이상 바다 위 군사작전이 아니라 민간 거주지까지 닿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란은 미국 동맹국들이 호르무즈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는 억제 전략으로 전환한 겁니다. 미국이 호위해줘도 결국 너희 본토가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죠. 자, 그럼 도대체 이란은 왜 이렇게까지 호르무즈에 매달릴까요? 미국 전쟁연구소 분석은 명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마지막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길목을 이란이 통제하면 글로벌 유가가 급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결국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 이란에게 유리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사실상 톨게이트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과 선박은 모든 서류를 이란에 제출해야 하고 이란이 발급한 통과 코드를 받아야 하며 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선박은 영구 통과 금지, 미국과 동맹국 선박은 별도 조건 부과라는 규정 초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를 자기네 영해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해운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식 경고했죠. 한 푼이라도 이란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연구소가 말한 소모전의 본질입니다. 이란 군 총참모부 산하 매체 데파프레스 스스로도 5월 1일 이번 갈등은 양측이 서로에게 경제적 비용을 가해 양보를 끌어내려는 싸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이란 의회에서는 휴전은 군사력을 재건하고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즉, 이란에게 휴전은 평화가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GPS 재민 공격도 일주일 새 55% 급증해서 24시간 동안 약 1100척의 선박이 항법 교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톨게이트 체계를 강제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5월 4일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해상 충돌이 아닙니다. 이란이 사실상 미국의 호위 작전에 정면 도전한 사건이고 그 불똥이 한국 화물선까지 튄 사건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위 작전이 성공하면 자신들의 마지막 협상 카드가 무력화되는 셈이라 절대 물러설 수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이란이 글로벌 무역의 길목을 손에 쥐고 핵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허용하는 꼴이라 역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당장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인근 한국 선박을 카타르로 대피시켰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국내 정유물류 에너지 가격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이 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휴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 사실상 저강도 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 선박이 맞고 미군 구축함과 이란 고속정이 교전한 이상 이미 휴전이라 부르기 민망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솔직한 평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한국 선원과 화물선의 안전,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계속 모니터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